안녕하세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마지막 편 녹음 시작합니다. 그녀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소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자니 마치 항해에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두 아들의 날씬한 실루엣과 그 둘 사이에 좀 더 듬직한 실루엣이, 그들은 모두 깍지 끼듯 두 손을 모으고 머리는 동쪽 벽에 기대고 있었다. 공상은 마침내 환각을 불러일으켜 조안나가 흐릿한 눈을 그 계단으로 돌릴 때마다 어김없이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나 그녀의 영혼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지는 않았다. 그것은 조안나가 그들을 자신의 야망의 노예로 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정죄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곧 죄 씻김의 차원을 넘어섰고 그녀는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었다. 배가 도착하기로 한 날에서 몇 달이 지나갔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조안나는 그들이 도착했다는 증거를 듣거나 찾아보려고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항구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섰을 때 남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로 작은 점이 보이기라도 하면 조안나는 그것이 조안나호의 돛대머리라고 확신했다. 또 집안에 있을 때도 중앙로와 부두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술집 부근에서 고함 소리나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벌떡 일어서서는 그 이와 애들인가 봐!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주일 오후마다 교회 성단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것은 환영일 뿐이었다. 그 무렵 조안나의 가게는 제사를 파먹은 개처럼 속이 텅 비어 있었다. 고독과 슬픔에 지쳐 만사가 귀찮아진 조안나는 가게가 최소한 갖추어야 할 물건조차 들여놓지 않아서 마지막 손님마저도 발걸음을 끊어버렸다. 에밀리는 이렇게 딱한 처지를 보다 못해 힘닿는 대로 이 비참한 여인을 도우려고 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번번이 거절당할 뿐이었다. 난 네가 싫어. 널 보는 것도 싫다고. 조안나는 에밀리가 자신을 찾아오면 다가가서 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면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조안나, 난 너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싶어. 너처럼 부자 남편과 잘난 아들을 가진 귀부인께서 나같이 남편도 없는 쭈그렁 할멈한테 뭘 바라는 거야? 조안나, 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쓸쓸한 곳에서 혼자 살지 말고 말이야. 그럼 남편이랑 애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찾지 못하면 어쩌고? 너 나와 내 가족을 갈라놓고 싶은 거야?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난 네가 싫어. 그리고 네가 그 어떤 친절을 내게 베푼다 해도 난 눈꽃만큼도 고맙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아무 수입이 없는 조안나는 가게와 집세를 낼 돈이 없었다. 조안나는 남편과 두 아들이 돌아올 가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레스터 씨의 집에 들어와 살라는 제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레스터 씨 부부는 조안나에게 3층에 있는 방을 하나 내주었고 그 집 가족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조안나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몸도 마르고 허리도 꾸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안나는 여전히 남편과 두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어쩌다 계단에서 에밀리와 마주치면 언짢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네가 왜 날 이곳에 두려 하는지 그 속셈을 난 알아. 우리 남편과 애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집에 없는 걸 알고 실망해서 다시 떠나버리게 하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너한테서 사드라크를 빼앗은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에밀리 레스터는 슬픔과 고통으로 뒤틀린 영혼이 내뱉는 이러한 비난을 참아냈다. 에밀리는 헤이븐 풀의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샤드라크와 그의 두 아들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가 돌아오기는 틀렸다고 체념한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다. 그러나 조안나는 아직도 한밤중에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혹시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며 깜빡이는 램프를 들고 길 건너편 상점 쪽을 살피곤 했다. 조안나 호가 떠난 지 6년 뒤 안개 자욱한 12월의 어느 날 밤, 바닷바람이 비린내 나는 안개를 몰고 와서 젖은 걸레처럼 얼굴을 문댔다. 조안나는 최근 몇 달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집 떠난 가족을 위해 기도를 올린 다음 밤 11시경에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흠칫 놀라 깨어났는데 그때가 새벽 1시나 2시쯤 되었을 것이다. 바깥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와 샤드라크와 두 아들이 식품점 문 앞에서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던 것이다. 조안나는 침대에서 튀어나와서 몸에 무얼 걸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에밀린의 저택에 융단 깔린 널찍한 계단을 허둥지둥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촛불을 복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빗장과 사슬을 풀고 거리로 뛰어나갔다. 부두에서 밀려들어 거리를 가득 채운 안개 때문에 코앞에 있는 가게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조안나는 순식간에 거리를 가로질렀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헤어진 가족이 드디어 상봉을 했냐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가여운 여자는 맨발로 미친 듯이 길거리를 왔다 갔다 헤맸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조안나는 다시 돌아와서 한때는 자기 집이었던 그 가게 문을 온 힘을 다해 두드렸다. 어쩌면 남편과 아이들이 자신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게 안에서 하룻밤 새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안으로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몇 분 뒤, 지금 그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남자가 2층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 남자의 눈에 반 벌거숭이로 서 있는 해골처럼 비쩍 마른 사람의 형체가 들어갔다. 누구 찾아온 사람 없었어요? 사람의 형체가 물었다. 아, 졸리프 부인이시군요. 저는 누구신가 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친절하게 말했다. 덧없는 기대가 그 여자를 한밤중에 그리로 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 남자도 알아챘던 것이다. 아니요, 아직 찾아온 사람 없었습니다.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